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 강원도에서만 2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동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내륙인 영서 지역보다 영동 지역에서 피해가 유독 심한 걸까요? 강원도 영서 지역보다는 강원도 영동 지역의 해발고대 경사가 5배 이상 높습니다. 백두대가 위치해서 동해로 이제 빠져나가게 볼 때는 이제 그 반시계 방향을 예상을 해보면은 동풍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상 부근에서는 좀 고온다습하고 상층에서는 그 한기가 있는데 지역 마찰에 의해서 상승 기류를 나타나게 되는데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에 막혀서 상승하는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거든요. 동일한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훨씬 더 피해 위험이 높습니다. 즉 태풍은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바람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태풍의 수증기도 동풍을 타고 들어와서 태백산맥과 충돌하게 되고 이때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폭발적인 비구름이 영동 지역에 집중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동 지역은 항상 태풍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영동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침수가 되어 온 집안이 갯벌처럼 변한 곳도 있고 산사태로 흙 속에 처마만 남기고 잠겨버린 마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천이 그 지역의 강우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응하도록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일단 하천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웠고요. 이 지질 자체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더 많이 나고 그 산사태에 의해서 노출된 토사가 호우 때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등하면서 하천 위역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이렇듯 태풍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동 지역.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는 배수 체계와 같은 선제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도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관통하는 우수 배제 그런 계통이 좀 영세한 그런 편이거든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홍수 특성이 하천의 수위가 금방 불어나지만 또 빠질 때 또 금방 빠지거든요. 그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침수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길지는 않은데 선제적으로 그 할 일은 배수 체계를 계통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일관성 있게 향상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경로를 확인해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형 태풍이라도 많은 비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산불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큰 피해를 낳는 태풍. 그렇다면 당장 남은 가을 태풍이 더 이상 오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북상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원인이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기압계의 변동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봐서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이제 기후값이라든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의 에너지, 힘의 원천은 해수 온도에 있는데 가을철 되면서 해수 온도가 점차 약화되고 북쪽에서 이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여름철보다는 태풍의 영향을 덜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반복되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